영국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풍경식 정원의 원조 국가. 1편에서 세계 최고 영국 정원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둘러봤다면 이제 2편에서 미래의 정원을 찾아 나선다. 멸종을 대비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온실 에덴 프로젝트. 정원인가 대지예술인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북방의 여인. 부자들만의 정원은 가라. 해안 쓰레기로 만든 정카트 정원까지. 정원의 미래를 보러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인천에서 15시간 만에 런던에 도착. 런던 근교와 서쪽 서머셋주에 있는 최고의 정원들을 1편에서 둘러봤다. 이제 계속 서쪽으로 5시간 이상 차를 달려 잉글랜드의 서남쪽 끝 코널주로 향한다. 코널주는 영국에서 산업시설이 많지 않은 낙후 지역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이를 배경으로 한 이름난 정원들이 많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아가려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도착한 곳은 보델바에 위치한 에덴 프로젝트. (2001년) 고령토를 파다 버려진 폐광 자리에 지역재생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정원이 들어섰다. 이곳은 매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문을 나서자 거대한 온실돔이 보인다. 15만 제곱미터의 부진에 전 세계 식물 약 5천여 종을 옮겨 심었다. 온실이 마치 축구공을 겹쳐놓은 듯한 모습이다. 합성수지로 만든 온실은 최대 높이 55m, 길이 200m나 된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봐야겠다. 이건 우리나라 소떼랑 좀 비싸게 생겼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솥대다. 에덴 프로젝트 안에 한국 정원이 있는 것이다. 좀 더 가다 보니 장승까지 보인다. 그리고 왼쪽 경사지 위에 마치 DMZ의 초소와 철책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도 보인다. 어떤 의도에서 이 정원을 만들었을까? 전쟁의 폐허에서 야생으로 복원된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문이다. 아마 폐광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이곳 에덴 프로젝트의 목표에 우리 비무장지대가 영감을 줬나 보다. 한때 고령토를 캐내느라 움푹 패인 폐광 자리가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진다. 입구에서 먼저 왼쪽 온실로 간다. 열대우림 온실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고온다습한 공기가 확 느껴진다. 숲 터널을 통과하자 거대한 공간에 열대우림 온실이 나타난다. 야자수 같은 키 큰 나무들도 높이에 방해 없이 자라는 듯하다. 작은 연못도 있다. 심지어 꽤 큰 폭포도 보인다. 대략 7, 8m의 높이는 돼 보인다.
사자니 살 것 같은 오두막도 보인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열대 밀림의 소나기, 즉 스콜이 쏟아진다. 신기해서 밖에 나가 자세히 보니 인공비를 지붕 위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맞은편의 온실로 간다. 여기는 지중해 식물이 자라는 온실이다. 거대한 돔 아래 열대우림 온실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아까와 달리 공기가 끈적이지 않아 쾌적하다. 올리브 나무 사이를 지나는 게 마치 남유럽 어딘가를 거니는 느낌이다. 영국을 비롯해 북유럽 사람들은 남유럽 지중해성 기후를 동경해 이 온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 정원은 아니지만 코널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간다. 바로 잉글랜드의 땅끝 랜즈엔드다. 화려한 문을 들어서니 마치 놀이동산 같은 모습이 펼쳐진다. 기대와 달라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 멀리 바닷가가 보인다. 랜즈엔드, 잉글랜드의 서남쪽 땅끝까지 왔다. 석양을 가리는 구름이 여행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정표에 적힌 뉴욕까지의 거리는 3,147마일. 이곳은 잉글랜드의 해가 지는 서쪽 끝이지만 또한 영국인들이 미지의 신대륙을 찾아 대항해를 떠나던 이정표였을 것이다. So I came here to see it because I wanted to see Land's End. I've never seen it before. I think for an English person, it's something that's it's your heritage. So you need to see it. 오늘 석양은 왠지 차분해지기보단 가슴 떨리는 느낌이다. 이제 잉글랜드의 서남쪽 땅끝 랜즈엔드에서 8시간 반을 달려 북쪽 끝 노선벌랜드주의 주도 모페스로 간다. 목적지는 모페스에서 남쪽으로 12km 가면 나오는 노선벌랜디아라는 곳이다. 이곳은 멀리서 보면 그냥 산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평범한 산이 아니다. 거대한 사람 모양, 북방의 여인이 나타난다. (2012년) 노선벌랜드주에서 43억 원을 들여 면적 18.62헥타르에 조성한 정원이다. 유명한 정원사 찰스 젠크스가 디자인한 402m 키의 여인상이 우아한 자태로 누워있다. 이마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여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선형과 곡선의 산책길이 아름답다. 이곳을 정원이라 불러야 할지 대지 예술 작품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여인 형상의 꼭대기로 올라가 봐야겠다. There's a place in the world for a woman like you.
한참을 올라가니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으로 정상이 보인다. 아마도 여인의 턱 밑쯤에 내가 있나 보다. 얼굴선 왼쪽으로 나 있는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니 드디어 정상이다. 정상에서 보는 조망이 시원하다. 왼쪽으로 보이는 경치가 몸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전망대 한쪽에 설명문이 있다. 자세히 보니 이곳은 원래 석탄을 캐던 노천광이었는데 공원으로 복원한 거란다. 버려진 땅을 이렇게 독특한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발상의 전환이 놀랍다. 그런데 작가는 어떻게 이런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안내문을 다시 보니 작품의 영감은 근처의 체비엇 힐스라는 곳에서 얻었고 이를 여성의 형태와 곡선으로 구현했다고 한다. 체비엇 힐스로 가봐야겠다. 노썸벌랜디아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10분 거리다. 체비엇 힐스는 노썸벌랜드 국립공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풍광이 아름답다. 국립공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나무가 거의 없는 큰 산들이 나타난다. 곳곳에 바위 언덕들도 보인다. 계곡의 끝 지점에 외딴 집이 나타난다. 남의 집이니까 있으면 안 되고. 내비게이션의 도로 안내가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왔다. 이제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산의 형태가 노썸벌랜디아 북방의 여인에서 본 곡선과 닮았다. 그런데 산의 색깔이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참 오묘한 색이다. 나무 하나 없이 갈색과 연녹색이 뒤덮인 거대한 민둥산 언덕이 뭐랄까 태고적 자연을 보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든다. 이 경치에 그림처럼 들어앉은 외딴집. 이 광활한 산속에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Hello. Oh, hi. Hold on. Hello. Sorry to I'm bother sorry. you. We found your isolated house. Just curious. So, would you mind if I talk to you a little bit for our diary? No problem. It was my dream to live in a place like this. I always loved going out in the country when we were children, and to live somewhere like this was beyond my dreams. And we've been here for 27 years, so natural. Yes, yes. It's not farmland where it's all doctored by human beings. I mean, there's human influence everywhere, you can't get away from that. But this has less influence than in a built-up area. 대자연 체비엇 힐스에서 소박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노부부를 만나고 나니 작가 찰스 젠크스가 왜 북방의 여인 정원을 체비엇 힐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이제 난 마지막 영국 정원을 보러 남쪽으로 내려간다. 영국의 정원이라 불리는 잉글랜드 남동쪽 끝자락 켄트주.
마침 열린 소박 한 장.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가득하다. 물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국 빵이지만 그래도 영국 전통 빵에 도전해봐야겠다. Could you introduce any traditional? 주인이 추천한 빵은 브레드 푸딩. 빵에 달걀, 우유, 설탕, 향료를 넣어 만든 커스터드를 섞어 구운 요리다. 우선 조금만 먹어봐야겠다. 약간 계피향도 나고 약간 달콤하게 먹을만한데요. 영국 음식 치고는 먹을만해요. 이 커피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음식도 점점 먹을만해지는 것 같다. 파버샴에서 다시 남쪽 바닷가 던지니스로 간다. 던지니스 일대는 해안선이 낮아 농사가 어렵다. 하지만 프랑스와는 아주 가까워 예전에는 밀수가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엔 밀집 주거지가 없다. 영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프로스펙트 코티지, 즉 가능성의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영국의 전위 영화 감독 데릭 저먼이 말년에 폐자재를 재활용해 만든 정크아트 정원이 있는 곳이다. 자갈들 사이로 둥글게 모아둔 돌멩이나 바닷가 식물, 꽂아둔 나무 작대기 같은 게 보인다. 이게 정말 유명한 정원인가? 검은색 집에 노란 창틀도 뭔가 튀는 느낌이다. 집 바로 앞 화단이 기대했던 화단과 너무 다르다. 바닷가에서 주웠을 것 같은 나무 조각에 끼운 고무링, 폐선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 녹슨 스프링과 반쯤 타버린 목재, 주운 조개 껍데기도 장식품이다. 집 앞 정원 자리엔 바다 자갈들 사이로 심은 식물인지 잡초인지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다. 끊임없이 이곳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은 여길 어떻게 생각할까? Like my feelings for here, it feels very, like I said, it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and that feels quite open and accepting. That feels like, it almost feels comforting because it's like, this is it, you can't go any further. You know, it feels very open and honest and raw, you know. Yeah, I like it. It's homely. I think you feel the same. Yeah. Like I said, I think with the coming from living in London, capitalism, I'm sure South Korea might be very similar. You are constantly faced with advertising and corporate imagery all the time. So to be somewhere that sort of feels removed from that is quite refreshing. 정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곳 정원이 다르게 느껴진다. 화려한 꽃이 있는 정원만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다. 아방가르드 영화 감독으로 유명했던 데릭 저먼.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설치 미술가로도 유명했지만 에이즈에 걸린 후 이곳으로 와 말년을 보냈다. 이곳에서 그는 마지막 예술 활동으로 정원 가꾸기에 전념하다 세상을 떠났다. 영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 던지니스. 이곳에 위치한 영화감독 데릭 저먼의 프로스펙트 코티지 가든. 온갖 바닷가 폐자재를 이용해 만든 그의 정원은 기존의 아름다운 정원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듯하다.
모방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그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식 정원. 이번 여행에서 아름다움을 넘어 환경적 가치를 담으면서도 누구나 즐기는 정원의 미래를 둘러볼 수 있었다.